안녕하세요. 홍시의 사열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평범한 가정을 갖는다는 게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격 차이나 직접적인 다툼 때문에 헤어진 거라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죠. 시어머니였습니다. 다른 이혼 가정에서도 적지 않은 비율로 원인 제공을 하는 시어머니. 저 또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잘못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안 그러셨어요. 처음엔 정말 자상하고 둘도 없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저런 사람은 둘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에게는 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처는 아이 낳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처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혼자 아이 키운다고 하면 따가운 시선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한 성격에 자상하게 사람을 챙길 줄 아는 그런 모습에 반하게 되었고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딸이 하나 있고 전처와는 사별했다면서요. 충격을 안 받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충격을 회복하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어느 집이나 사연은 다 있으니까요. 사업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던 저희 아버지는 가정에 무관심하셨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어머니는 무관심한 남편에게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고 편지 한 장만 두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정말 잠깐 슬퍼했을 뿐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일로 사랑을 잇기로 마음먹은 사람 같았죠. 그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니 당연히 아버지에게 여기저기서 수많은 여자들의 대시가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리웠던 저는 새로운 여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있는 힘껏 사춘기 연기를 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열이면 열, 제 사춘기를 당해내지 못하고 아버지와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된 지금의 새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와서 처음 인사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아이의 순수한 웃음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새엄마는 자기 아들과 저를 차별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저 또한 성장하는 배경에 있어서 이런 복잡한 가정사가 있었기에 남편에게 아이가 있고 사별을 경험한 건 결코 흠이 될 수 없었죠. 시댁에 처음 인사 가는 날 남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려서 이혼했고 지금은 어머니랑 딸이랑 셋이서만 같이 살고 있다고요. 늦게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제가 뭐 시부모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클 때까지 뒷바라지하다가 지금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남편의 딸아이까지 돌보며 60 가까운 나이를 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서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시댁에 방문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길 훤히 보이는데 자기 아들 만나줘서 고맙다고요. 사실 남편 아이야 제가 품으면 그만이고 시댁의 경제적인 상황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태라 저한테 크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가정사가 보통은 아닌 분이란 남편의 환경을 비난하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에게 자상하면 그걸로 됐다고 하셨죠. 대신 저는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서 결혼식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살던 아파트로 불러들였고 시어머니에게는 아이를 봐주시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남편 월급만큼 드렸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 딸이 된 남편의 아이를 돌봐주시는데 그 정도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 월급은 한 달에 300도 안 됐지만 저는 계속 직장 생활하길 권유했습니다. 금액의 크기보다도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걸 더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렇게 해가 넘어가고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부차 전화하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집에 없어서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 적적하다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친엄마처럼 친근하게 저한테 자주 연락도 해주시고 맞벌이하는 남편과 저를 위해 음식도 자주 해주실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경제적인 지원밖에 없었기에
혹시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거나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지원해 드릴 테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취미 생활이 아닌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죠. 다름 아닌 반찬 가게였습니다. 시어머니 손맛이야 저도 이미 맛봤기에 충분히 상품성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찬 가게라 하면 큰 상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아버지 명의의 건물 1층에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가 나가면서 자리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지만 마트와 시장이 인접해 있어서 작은 규모로 반찬 가게 하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입지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일하실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드렸고 가게는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장사가 좀 되니 어머니가 힘이 드셨는지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매출 규모가 사람 쓰면 어머니가 한 달에 가져가는 게 100만 원 조금 더 되겠더라고요. 돈맛을 보셨으니 당연히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겠죠. 거기다가 어디서 만난 건지 또래 아줌마들하고 놀러 다니기 바쁘셨어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가게 운영이 잘 안 된다며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기장을 저희 회사 세무사가 보고 있어서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도와드렸는데 나중에는 점점 당연시 여기시기 시작하시더니 입금을 조금 늦게 해드리면 짜증도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돈을 너무 쉽게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싶었습니다만 상황이 너무 늦어버렸죠. 조심스럽게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로 너무 낭비되는 것 같은데 혼자 하는 게 많이 힘드냐고요. 그러자 저한테 장사가 쉬운 줄 아냐며 집에 돈 좀 있다고 앉아서 일하니까 돈 버는 게 우스워 보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좀 변한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발끈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고생만 해서 그럴 수도 있다며 큰돈 쓰는 것도 아닌데 대수롭게 여기냐면서요. 남편도 평소엔 안 그러다가 시어머니 얘기만 하면 발끈하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남편에게는 반평생 이상을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가 내놓는 거 맞냐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안 그래도 이상해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집 부동산 관리는 다 제가 직접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놓는다고 해서 확인차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가게를 왜 팔려 했냐니까 장사도 힘들고 해서 그냥 가게 정리하고 그 돈으로 좀 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니까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냐면서 차려줬으면 내 거지 네가 뭔데 훈수질이냐고 하시더라고요. 돈 앞에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 몇 달을 마음고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시어머니는 결국 고용하신 분에게 가게를 맡기고 출근은 안 하셨습니다. 동시에 저한테 대놓고 생활비를 요구하시기 시작했고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건지 안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주말에 찾아오셔서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시고요. 아마 어울려 다니기 시작한 아줌마들이 잡아서 휘둘러야 나중에 편하게 부린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발끈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기 엄마한테 다 들었다면서 돈 좀 쓴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돈 줄 때마다 꼽줬다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상처받았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실망한 건 남편이 제 입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평생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남편과 다툼이 있고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반찬 가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제 장사 흥미도 떨어지신 것 같은데 가게 정리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잘못 이해하신 건지 밝은 톤으로 그럼 잔금은 언제 들어오냐고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돈이 왜 들어가냐니까 자기 가게 팔았으면 자기한테 돈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치사해서 안 받는다면서 권리금이나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시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들어올 때 권리 내고 들어오셨냐고요. 보증금도 안 걸고 그렇다고 월세도 안 내셨으면서 무슨 돈을 찾냐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선을 넘으셨습니다. 저보고 개족보지반 받아줬더니 돈 가지고 유세 부리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저녁에 남편 퇴근하고 왔을 때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개족보집안이라고 돈으로 유세 부린다고 했다고 하니 남편은 그러게 왜 엄마 심기를 건드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정말 일말의 희망도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회사 휴가 내고 아이 유치원 보내고 남편 출근하자마자 남편 짐이랑 딸아이 짐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이혼할 거고 집 비번 바꿨으니까 퇴근길에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가라고요. 그제서야 시모랑 남편한테 왜 이러냐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현관문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이혼 못한다고 소리 지르는데 경찰 부르기 전에 가라고 변호사 선임해서 없는 살림 다 뜯겨야 정신 차리겠냐고 하니 미안하다며 연락하겠다면서 가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드렸던 체크카드에 있던 잔고도 다 회수했습니다. 그래도 저랑 사는 동안 제가 많이 썼으니 헛짓거리 안 했으면 남편이 돈은 좀 모았겠죠.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데 눈물이 났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더라고요. 걱정하실까봐 친정에는 얘기 안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새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새엄마는 여전히 친엄마처럼 저를 달래주시면서 기운 내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게 한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저 혼자 준비해서 안 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처음 느꼈네요. 이래서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한다는 건가 싶더라고요. 호구처럼 돈만 쓰다가 끝난 결혼 생활이지만 더 늦지 않고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딸아이는 제가 일하느라 많이 놀아주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일 그만두고 육아한다고 정들었으면 발목 잡힐 뻔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분하고 참 이쁜 아이였는데 눈에 좀 밟히네요. 홍시의 사열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 준비하겠습니다.